계란 한 알이 건강에 좋다고들 하죠. 그런데 혹시 그 한 알이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좋다고 해서 먹은 계란 때문에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으셨다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계란을 먹었다가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계란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계란 한 알로 건강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 수명을 늘리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식탁은 한 끼에서 시작됩니다. 계란, 이제는 제대로 드셔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한번, 건강을 지키고 싶은 분이 있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최명수 어르신, 올해로 85세 되셨습니다. 이분은 40년 넘게 날계란을 공복에 드셨습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니까 생으로 먹어야 좋다는 생각이었죠. 생수에 풀어서 꿀꺽 매일 아침 빠짐없이 그렇게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쓰러지셨습니다. 심한 복통에 고열까지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갔죠. 진단 결과는 살모넬라 폐혈증. 날계란 속 세균이 혈액까지 퍼져 전신염증을 일으킨 겁니다. 2주간 중환자실 신세를 지셨고 간신히 회복하긴 했지만 지금도 피로와 장 트러블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젊을 땐 괜찮았는데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네요. 최 어르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흔치 않은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계란을 잘못 드시고 병원에 가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평소 괜찮던 식습관이 오히려 독이 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날계란만 피하면 괜찮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완숙 계란이라도 먹는 시간, 보관법,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지? 지금부터 그 해답을 알려드릴게요. 어르신들이 계란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다. 매일 먹어도 좋은 음식이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까지 골고루 들어있으니 몸에 이로운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실제로도 계란은 값도 저렴하고 영양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이 애용합니다. 하지만 이 말 절반만 맞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은 분들에게는요. 나이가 들면 몸속 장기들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위장의 소화력은 떨어지고 간과 담낭은 쉽게 피로해집니다. 이런 변화는 겉으로 티나지 않아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무심코 지나치죠. 젊었을 땐 날계란도 부담 없이 먹었는데 이제는 잘 익힌 계란 하나에도 속이 불편하고 소화가 더디다는 분들 많습니다.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예전보다 균을 죽이는 힘이 약해지고 소화효소의 생산도 줄어 단백질을 잘게 쪼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결국 계란이 영양이 되기보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노른자의 많은 콜레스테롤도 간에 부담을 주기 쉽습니다. 간이 그만큼 일을 더 해야 하니까요. 담즙을 만들어 기름기 많은 음식과 싸워야 하는데 이 능력 또한 예전 같지 않죠. 그렇다고 계란을 끊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만 먹으면 계란은 노년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연세가 높을수록 단백질이 부족하기 쉬운데 계란은 단백질 공급원으로 훌륭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이 계란을 바르게 섭취했을 때 근감소증 위험이 20%나 줄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건강을 지켜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인성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젊을 때 습관대로 계란을 드신다는 점입니다. 날계란을 그대로 먹거나 약과 함께 먹고 오래된 계란을 데워 먹기도 하죠. 그게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고 때론 거부 반응까지 일으킵니다. 계란 하나가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는 이제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계란 섭취법, 그리고 꼭 피해야 할 5가지 위험한 습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중 한 가지만 피하셔도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노트에 적어 두셔도 좋고 가족들과 함께 꼭 공유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어르신들이 계란을 드실 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첫 번째, 전날 삶은 계란을 다시 데워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바쁘다 보니 계란을 미리 삶아두고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죠. 겉보기에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이건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껍질을 벗긴 삶은 계란은 실온에서 이 시간만 지나도 세균이 급속히 번식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 두었더라도 다시 데우는 과정에서 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문제죠. 대구에 사는 78세 김영호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주말에 계란을 한꺼번에 10개 삶아두고 일주일 동안 하나씩 데워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토와 설사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죠. 검사 결과 오염된 계란이 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복에 계란을 다량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계란을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 계란을 먹으면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돼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위 점막이 얇고 민감하기 때문에 소화불량, 위통, 심하면 위염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공복에 계란을 먹었을 때 식후에 먹은 경우보다 소화 불편감을 2배 더 자주 경험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약과 계란을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아침 약과 계란을 같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계란 속 단백질은 일부 약물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약을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약효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항생제나 철분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약 효과를 보려면 계란 섭취와 최소 2시간, 가능하면 4시간은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73세 박명자 어르신도 갑상선 약을 수년간 복용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계란과 함께 먹는 식습관이 원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섭취 시간을 바꾸고 나서야 상태가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냉장고 문에 계란을 보관하는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냉장고 문 안쪽에는 계란 보관함이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기다 두곤 하는데 사실 이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냉장고 문은 자주 열리고 닫히면서 온도 변화가 심합니다. 이런 변화는 계란의 신선도를 빠르게 떨어뜨리고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식품안전 관련 연구에 따르면 냉장고 문에 보관한 계란은 내부 선반에 둔 계란보다 최대 일주일이나 빨리 상한다고 합니다. 또한 살모넬라균의 증식 위험도 더 높습니다. 다섯 번째, 노른자를 버리고 흰자만 먹는 습관입니다.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노른자를 빼고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건 매우 아까운 선택입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D, 비타민 B12, 콜린, 셀레늄 등 노년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오히려 노른자에 포함된 콜린은 뇌 건강과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서울대학교 김현우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위험하다는 건 예전 이야기입니다. 하루 12개의 계란은 노른자까지 먹어도 대부분의 어르신에게는 안전합니다. 이 5가지 습관 혹시 나도 하고 있진 않으셨나요? 계란은 건강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잘못 알면 건강식이 독이 됩니다. 지금까지 드셨던 방식, 오늘부터는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나쁜 습관들 들어보니 그럴듯하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특히 나이 들수록 더 위험해질까요? 계란 하나가 문제가 되는 이유,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살모넬라균 감염입니다. 계란 껍질이나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살모넬라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땐 위산이 많아서 이 균을 쉽게 없앨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인천의료원의 조성혜 감염내과 의사는 말합니다. 노년기 위산 분비는 젊었을 때보다 확연히 줄어듭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세균 감염 위험은 몇 배나 높아져요. 즉, 예전엔 괜찮던 날계란이나 반숙 계란이 이제는 몸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비딘이라는 단백질 때문입니다. 날계란의 흰자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비타민 B군의 하나인 비오틴과 결합하면 비오틴 흡수를 방해해버립니다. 비오틴이 부족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심하면 피로감이나 우울 증상, 기억력 저하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박지현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란을 충분히 익히면 아비딘이 변성돼 문제되지 않지만 날계란이나 반숙은 이런 흡수 방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세 번째 이유는 약물 흡수 방해입니다. 계란 속 단백질이 일부 약 성분과 결합하면 그 약이 몸속으로 잘 흡수되지 못하게 막습니다. 특히 갑상선 호르몬 약, 철분제, 항생제 등은 계란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김정수 약학대 교수 연구에 따르면 갑상선 약은 계란과 함께 먹었을 때 흡수율이 40% 가까이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약은 매일 드시는데 효과가 없다면 혹시 계란과 함께 드셨는지 점검해 보셔야 해요. 특히 아침 공복에 약 드시고 곧바로 계란 드신 분들, 섭취 간격을 2시간 이상 벌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소화효소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에서 음식물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줄어듭니다. 특히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감소해서 계란처럼 고단백 식품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할 수 있어요. 건국대학교 이민호 소화기내과 교수는 말합니다. 60대가 되면 소화효소 분비가 20대의 6,070% 수준으로 줄고 80대가 되면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같은 계란을 먹어도 더 힘들게 소화시키게 되죠. 다섯 번째는 면역력 약화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계시죠. 젊었을 땐 식중독 걸려도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졌는데 요즘은 탈이 나면 병원까지 가야 할 정도로 심해지곤 합니다. 서울대병원 김민수 교수는 경고합니다. 65세 이상은 식중독 입원율이 젊은 층보다 3배, 사망률은 무려 10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살모넬라 감염은 노년기에 치명적일 수 있어요. 이렇게 과학적 이유만 봐도 계란은 나이 들수록 더 조심해서 먹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몸 상태에 맞게 먹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죠. 좋은 식품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심해서 먹으면 약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계란을 약처럼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위험을 피하면서 계란의 좋은 성분만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 7가지 실천법입니다. 첫째, 완숙 계란으로 드세요. 날계란이나 반숙 계란은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진 어르신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계란은 반드시 노른자까지 완전히 익혀 드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습니다. 계란을 찬물에 넣고 불을 켠 뒤 물이 끓기 시작하면 8에서 10분 정도 더 끓이세요. 이렇게 하면 노른자까지 잘 익고 살모넬라균은 거의 완전히 제거됩니다. 둘째, 공복에는 피하고 식사와 함께 드세요. 공복에 계란을 드시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위산이 과하게 분비되거나 소화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밥이나 빵, 채소 같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계란이 더 부드럽게 소화됩니다. 특히 아침이라면 일어나자마자 계란을 먹지 마세요. 물 한 잔이나 따뜻한 차로 위장을 깨우고 1520분 뒤에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셋째, 약과 계란 섭취는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갑상선 약 항생제, 철분제는 계란 단백질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약효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약을 먼저 복용하고 2시간 이상 지난 후에 계란을 드세요. 가능하다면 4시간 간격을 두면 더 안전합니다. 넷째, 계란은 냉장고 안쪽 선반에 보관하세요. 문 쪽에 있는 계란 보관칸, 이제는 쓰지 마세요. 자주 열고 닫히는 냉장고 문은 온도 변화가 심해서 계란의 신선도가 빠르게 떨어지고 세균 번식 위험도 높아집니다. 또한 계란은 씻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껍질에 있는 자연 보호막이 물에 닿으면 손상돼 오히려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집니다. 먹기 직전에 살짝 헹구는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산란일자를 확인하고 되도록 신선한 계란을 드세요.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산란일로부터 3에서 4주 이내의 계란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포장지의 날짜가 안 보인다면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물 담긴 컵에 계란을 넣어보세요. 바닥에 가라앉으면 신선한 것이고 물 위로 뜨면 오래돼서 버리는 게 좋습니다. 여섯째, 노른자까지 함께 드세요.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흰자만 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노른자에야말로 비타민 D, B12, 콜린, 셀레늄 등 노년기에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콜린은 뇌 기능 유지에 꼭 필요하죠. 서울아산병원 영양팀 박영주 영양사는 말합니다. 하루 1에서 2개의 계란은 노른자까지 함께 드셔도 대부분의 어르신에게는 건강에 이롭습니다. 일곱째, 하루 1~2개 정도가 적당량입니다. 계란은 고단백 식품입니다. 많이 먹으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하루 1개 정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계란을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적당량을 바르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7가지만 기억하셔도 계란은 더 이상 위험한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보다 나은 천연 영양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기 쉬운데 계란은 근육 유지, 면역력 강화, 인지 기능 유지까지 도와줍니다. 조금만 습관을 바꾸면 계란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아침 계란 드셨나요? 혹시 그동안은 익숙한 습관대로 그냥 데운 삶은 계란을 급하게 드셨던 건 아니었을까요?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식습관이 우리 몸속에서는 아주 큰 영향을 만들어냅니다. 순천의 최명수 어르신처럼 계란을 건강하다고 믿고 날로 드시다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일, 생각보다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인천의 박영수 어르신은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고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아침만 되면 속이 더부룩했는데 이제는 계란을 완숙으로 바꿔 먹고 약과 시간차를 두니까 아침이 훨씬 편해졌어요. 그분의 말입니다. 딱 한 달만 알려드린 방법대로 계란을 드셔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건 계란을 어떻게 먹느냐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결국 내 몸을 아끼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음식을 고를 때, 약을 먹을 때, 냉장고 문을 열 때조차도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내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건강은 특별한 날에 챙기는 게 아니라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시작이 계란 한 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지만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은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일주일만, 열흘만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몸의 반응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 혼자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꼭 보여주세요. 자식이나 손주가 챙겨주는 정보라면 어르신들도 더 믿고 실천해 보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건강을 지키고 싶은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는 계란, 이제는 독이 아닌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작은 실천이 내일의 건강을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